지금까지 화성에서 나온 발견만으로 과거 혹은 현재도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화성에서 높은 비율의 탄소 12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화성에 도착해서 계속 활동을 이어온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데이터, 특히 SAM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이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연이어 충격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엔 화성에서 나오는 메탄이 계속해서 무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3달 전엔 화성에서 티오펜과 벤조산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 화합물들이 발견이 되었죠. 최근 1년 동안 화성에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 현상들은 화성에 만약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될 수가 있는 의문들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생물 말고도 다양한 가설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화성에 미생물이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들까지 나온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화성에서 나온 발견만으로 과거 혹은 현재도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화성에서 높은 비율의 탄소 12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탄소 12는 안정적인 탄소 동위원소 중에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는 원소인데, 우주에서는 탄소 13이 지구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기로는 화성에서도 탄소 13이 높은 비율로 존재했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큐리오시티가 분석한 일부 표본에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탄소 12의 비율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지구에는 탄소 12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체와 관련이 있는데,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탄소 12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탄소 1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과합성을 하는 미생물들과 식물들이 죽어서 지층을 남기게 되면 해당 지층에 탄소 12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대기보다 지표의 탄소 12의 비율이 높고, 생명체들이 많이 매장이 된 지층일수록 탄소 1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화성 대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탄소 12의 비율이 지구의 대기보다 낮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명활동이 왕성한 지구에 비해 화성에는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그 탐사선들과는 달리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이라도 발견하기 위한 과학 장비들이 탑재가 되었고, 탐사 위치도 화성의 퇴적층으로 예상되는 지형의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 중에 일부에서 예상치 못할 수준의 탄소 12가 발견이 된 것이죠. 과학자들은 큐리오시티에 SAM 장비가 수집한 표본을 180도로 가열해서 나온 가스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은 탄소 12가 검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1년간 나온 데이터들과 이번 데이터들까지 합치면 사실상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봐야 될 수준인 것이죠.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신중하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이유는 만약 이 데이터를 지구에서 생명이 살기 불가능한 척박한 땅에서 발견을 했다면 생명체가 살았던 신호로 무조건 생각을 했겠지만, 아직까지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이 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증거들에서 생명체 가능성을 배제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가설들이 남는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과학계의 예측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이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 길을 걷다가 골목길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저 멀리에 피가 떨어지는 칼을 들고 뛰어가고 있는 사람을 목격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황상 저기 저 도망가는 사람이 이 쓰러진 사람을 찌르고서 도망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저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을 죽이고 뛰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확증과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용의자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거의 100%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엔 단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용의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나사는 화성에서 샘플을 회수해서 지구로 가져오는 샘플 리턴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화성은 달과는 달리 거리도 멀고 중력도 강하기 때문에 화성에서 샘플을 회수해서 지구로 가져온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화성에서 로켓을 발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최근에 발견되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증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지구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예산 증가로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이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이죠.
오umu아무아가 외계인의 우주선이라고 주장을 해서 비난을 받았던 하버드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 교수인 아비 로브 교수는 과학계가 증명할 수도 없는 다중우주나 촉근 이론 같은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역학 이후에 수학이 물리학 발전에 기여를 해오면서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다중우주나 촉근 이론은 증명을 할 수도 없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야 될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과학계는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화성에서 미생물이라도 발견이 되고 이것들이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화성에서 발생을 했다면 종교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큐리오시티의 데이터를 두고 충격적인 뉴스에 대비하라 라는 코멘트까지 남겼죠. 그리고 샘플 리턴 프로젝트가 승인이 된 만큼 2030년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충격적인 뉴스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은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떡상할 종목을 생각하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몰빵을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내 살 길 걱정이 우선인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화성에서 발견된 유기물들과 탄소 12의 높은 비율 등의 원인이 뭔지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그럴만